고구마 방구 발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구마 빵구예요. 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모습으로 화면에 등장했는지, 영상에 등장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자, 이제부터 그 궁금증을 하나, 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학생이고요.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끝난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거의 4학년 막 학기다 보니까 처가 현실을 부딪힐 나이가 된 거예요. 취업을 해야만 하는 나이가 되는 거죠, 세상에. 저는 그동안에 이런 취업에 대한 얘기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햇님 영상을 보면서 울고 웃고 재미를 느꼈는데 전 지금 현재 하루하루 다가오는 취업에 대한 압박, 그리고 빨리 돈을 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욕망, 이런 것들이 좀 뒤섞여 있었죠. 2년 동안은 그냥 햄님만을 독재하면서 햄님의 재미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4학년이고 곧 졸업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취업을 해야 되죠. 이제 슬슬 취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온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햄 덕질만 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 대학은 좀 논문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미대를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햄님처럼 저는 졸업 논문 대신 졸업 작품을 만들어야만 하는데 졸업 작품들을 가지고 이제 전시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졸업 작품을 이런 걸 했다. 이제 전시를 할 테니 이리로 모여라 해가지고 그 작품들을 모아서 이제 또 도록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러한 전시 작품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도록을 만들 건데 그 도록 자체가 저희는 하나의 졸업 논문으로 이제 치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졸업 작품도 안 낼 수도 없고 저 전시를 무조건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햄링카 같은 미대라 그랬죠. 근데 제 전공이 시각 디자인과거든요. 고등학교도 이런 디자인 관련 특성화고도 하고 대학도 시각 쪽으로 가고 7, 8년 넘게 계속 이쪽만 길을 파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제가 진로를 잡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학습을 하면 할수록 전공과 제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제가 깔끔하고 가독성 높고 그러면서도 절제된 디자인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약간 교수님들은 좀 더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 말고 감각적이고 수정적이고 약간 그런 디자인을 원하시더라고요. 개원 예대에서도 입시 미술보다는 좀 더 새로운 스타일을 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수님도 그런 스타일 원했는데 문제는 제가 그런 스타일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하기 싫은 마음을 느껴버립니다. 교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 일단 졸업은 해야 되니까 교수님이 원하는 것에 맞춰가야 되는데 그럴수록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사라져가고 약간 이런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특히나 저는 햄님 영업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깨달아버리고 말한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영상을 좋아한다는 것을. 근데 그걸 거의 막학기에 깨달아가지고 전과도 할 수 없고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영상이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원하는 영상은 약간 모션 그래픽이 좀 화려하고 취업 잘 될 것 같은, 예를 들면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오프닝. 마음 같아서는 주어작품 영상을 하고 싶은데 교수님 제가 너무 못 버티겠는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 영상에서는 솔직히 그런 영상 한 10초? 짧으면 5초? 그 정도에서 끝나야 사람들이 이제 지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유튜브 인트로에 나오는 영상들은 짧거나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능이나 드라마 타이틀 패키지 같은 영상들은 기본 1분이고 확실한 거는 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굉장히 즐기지도 않고 제가 혼자서 그런 퀄리티 낼 수가 없잖아요. 나 이거 잘해요 하고 당당히 낼 수 있는 게 유튜브 영상 편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도 어긋나기 시작했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창작 욕구와 표현 욕구와 막 이런 게 끌어오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표현 욕구를 어디서 잘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유튜브밖에 답이 없다. 유튜브만이 답이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사실 본격적으로 졸업 작품을 준비하기 시작한 9월에서부터는 많이 무기력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르고 어차피 교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졸업작품 좀 하기 싫었어요. 졸업작품 하기 싫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사람이 하기가 싫으니까 자꾸 딴짓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 딴짓을 뭐로 해결했느냐? 사주를 봤어요. 사주를 보고 정말 이쪽이 나의 길인가? 나의 진로는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과연 취업할 수 있을까?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그저 가볍게 보기 시작한 사주였어요. 요즘은 사실 사주계에서도 좀 셀프 리드하는 게 유행하고 있거든요. 햇님이 샤라웃하신 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 프로그램에도 서로 만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사주 보시는 유튜버분이 햄튜브 샤라웃 해주셔가지고 60대에 감옥 간대요? 도와도르님인가? 우와 대박. 왜 갑자기? 근데 햄튜브를 어휘로 쓰셨다 그래가지고 근데 왜 갑자기 너를 샤라웃 한 거야? 그 우리 더 인플루언서 촬영장에서 만났었거든. 그분도 인플루언서 나오신 분이야? 음. 재밌었겠다. 그래서 콜라보는 햄튜브 씨랑 하고 햄튜브는 예. 네, 거기서도 배웠던 도와도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셀프 리딩, 사주 셀프 리딩으로 좀 유명하신 유튜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심심해서 그분의 영상을 찾아보다가 점점 깊게 빠져들게 된 거예요. 이분이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트도 있어가지고 사이트에서도 글로 되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마침 제가 졸업 작품을 하기 싫어서 고민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랬던 저에게 약간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 이를 발견하니까 걔가 신난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주를 탐독하기 시작했는데 사주를 탐독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추천받은 직업들이 뭐가 있었냐면 상담가라든가 약간 말하는 직업, 교육하는 직업, 아니면 뭔가를 판매하고 영업하는 직업.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 게 걔가 사실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했던 것도 햄님 알리려고 영업하려고 했던 것 같고 저는 지금까지 덕질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영업하려고 했단 말이죠. 왜냐면 이게 사람이 모두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별로 영업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 사람들이 알잖아요. 근데 약간 대중이 아는 경우보다 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지니 이러한 작품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그냥 그렇구나. 내가 굳이 이런 걸 영업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좋아하겠지. 약간 이런 마음에 강을 드는 작품들은 제가 굳이 큰 노력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혼자 좋아하고 말지. 그런데 제가 대중적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인기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묻혀진 작품들은 내가 이렇게 좀 발로 뛰면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작품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내가 느낀 감상들을 공유하고 공감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생각보다 제가 강했거든요. 그런 욕망이 없었으면 아마 이 유튜브 자체도 시작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영업하기 위해서 제가 햇님의 미디어 리뷰를 선택한 건 이유가 있어요. 햇님의 미디어 리뷰 편집본이 올라오기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그 편집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햇님의 미디어 리뷰를 편집을 하고 올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던 사람들이 많았었나 봐요. 저는 분명히 그냥 제 만족을 올렸던 건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편집한 영상을 좋아해 주셨고 처음에 그냥 팬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좀
자만할까봐 예능 편집하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던 예능을 패러디해서 편집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님이 편집한 햄튜브 어워드 영상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딱 제가 원하던 퀄리티 있으면서도 재미까지 보장된 그런 영상이었는데 하필 2022년 햄튜브 어워드 영상이 편집되어서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또 제가 저지른 거죠. 햄님을 덕질하면서 왜 햄님이 이런 거 안 해주지? 약간 이런 것들을 저 혼자 풀고 나니까 굉장히 후련하기도 하면서 다른 것들을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먼저 유튜버를 도전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또 이번에는 유튜버 되고 싶은데 어떡하는지 막 그런 거를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콘텐츠를 기획하고 편집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익혔죠. 사실 제 질 역사를 돌아보면 이미 충분히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익힌 기술과 감각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유튜버를 해야 하는 이유 5가지. 첫 번째, 콘텐츠 기획 능력이 좋다. 저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젝트들이 이를 증명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햄님을 처음 좋아한다고 인정하기 시작한 2018년 12월경 이후로부터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덕질 활동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이거를 자세히 정리를 해보니까 좀 굵직굵직하게 큰 것들 위주로 프로젝트를 했더라고요.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입덕한 지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지났을 때 마침 타이밍이 좋게도 햄님이 50만 구독자가 되던 날이었어요. 아마 그때 당시 좀 합작을 한 게 유행이었거든요. 만약에 A라는 장르를 좋아해 하면은 A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글이나 그림, 영상, 음악 등을 A 장르를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창작을 하고 그걸 모아서 이제 전시를 하는 거예요. 합작이라고 하거든요. 합동작품. 그 당시 이런 합작 문화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50만 구독자가 되셨으니까 이걸 기념으로 해서 한번 합작을 해보면 어떨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신기하다. 당신의 일상에 큰 행복을. 왜 이렇게 햄부장같이 해놨어. 우리 안에 꼰대를. 오, 진짜 회사 컨셉인가 봐. 이런 회사 이미지들 뭐야? 뭐야 이거? 웃음, 당신의 일상에 큰 행복을. 햄햄 컴퍼니는 세계의 모든 즐거움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웃음을 보장하는 수소폭탄 예스잼 웃음 전문 기업입니다. 그게 정말이냐? 연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방구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기뻤고 사실 제일 기뻤던 건 그거였죠. 정말 생각지 못했던 사람의 참여. 저는 그저 햄님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약간 이런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햄님도 이 합작에 참여하고 싶었을 줄은 몰랐던 거였죠. 응, 그래. 햄 부장님, 이거 내가 낸 거? 여기 있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는 커버곡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대단하게도 어떻게 그때 이걸 만들었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 때가 어떤 때예요? 약간 고2였나? 고3 때였나? 약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통 사람들은 입시 공부에 찔러 있을 그런 타이밍인 거죠. 근데 저는 입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어요. 정말 저와 입시 공부는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입시 공부를 안 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차였고 마침 재밌는 프로젝트 할 기회가 생겼고 이렇게 재밌는 게 있는데 내가 왜 입시 공부를 해? 하면서 여기에만 매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딴짓을 한 건데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제가 언제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어보고 또 관심을 받아보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콘텐츠였다. 그리고 햄님도 이 영상에 쓰고 싶은 만큼 매력적인 콘텐츠였다. 이제 바로 1년 뒤인 2020년 11월경에 저는 또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아, 이거 좀 심심한데? 게다가 마침 그때가 아마 제가 햄님이 게임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던 때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햄님이 게임하는 스트리밍 영상을 되게 엄청 많이 보던 때였거든요. 햄님이 게임하는 모습을 주구장창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햄님 관련된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햄거가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안 나오겠지? 그러면 내가 만들어볼까? 혼자였으면 이 생각만 하고 진짜 실력을 올리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마침 이걸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응잡았다. 이 생각을 하고 바로 햄카페에 모집 그리고 기적적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생각해봐도 신기할 정도로 거의 싸운 적 없이 1년 동안 거의 팀플처럼 이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약간 지금 보면은 누군가가 참고 있었겠죠? 멤버들에게 미안해지는데 어쨌든 정말 좋은 멤버들과 함께한 덕분에 무사히 햇님 팬게임을 만들었고 이 팬게임을 햇님한테 깜짝 선물로 생일 선물로 좀 기획을 한 거였습니다. 생일을 맞춰서 게임 출시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많이 노력을 했죠. 자세한 것은 이제 팬게임 출시 공지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아마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RPG 메이커 AX인가? VX인가? 하여튼 그것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게임을 만들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게임 OST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천재 다빈스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햄님이 이 OST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지 그 뒤에도 종종 햄님 영상에 이러한 OST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햄님이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인공 눈물로 약간 좀 감동을 표현하기도 하셨죠. 대박. 잠깐만. 노란 딱지와의 전쟁? 와, 이거 진짜 진정하세요. 진짜 제대로 만드신 것 같은데? 그래. 팬분들이 아주 단합을 해서 생일 선물을 만들어 주셨네요.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다. 갑자기 팬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기껏해야 팬케이크나 만드는데 7명? 와, 이거 뭐 조별과제 아니야?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발적 조별과제를 하다니. 와, 이 조명까지 끝내준다 진짜. 굿즈를 얻지 못해서 나는 굿즈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알고 보면서 만드신 줄 알았어. 너무 똑같아서. 고메 요리까지 끝내주네요. 햄굿즈 진짜 귀엽다. 게임 실행 아이콘 시안. 이거 노란 딱지. 트위치골 KTV 유튜브 사랑합니다. 햄님이 감동받아 눈물 콧물 쏟게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아까 눈물 진짜 쏟았잖아. 겨드랑이에서도 눈물.
그래서 2020년에는 이러한 팬 게임을 기획을 했고 2021년에 게임을 출시했죠. 네,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사실 1년 동안 열심히 게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밀린 업보가 이제 현생에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걸 처리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 초반은 좀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근데 조용하게 보내다 보면 제가 좀 몸이 근질근질한가 봐요. 2022년 후반도에 과제나 기말고사 하기 싫어서 몸부림치고 있었을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하기가 싫은 거죠. 아, 과제 하기 싫어. 기말고사 보기 싫어. 이거 하기 싫어. 곧 햇님 생일 다가오는 거죠. 제가 그때쯤 한번 생일 카페를 해보고 싶었어요. 약간 아이돌 생일 카페를 종종 갔거든요. 카페를 가면 갈수록 약간 그 화려함과 아이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굿즈들과 행사들과 막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저의 마음을 되게 설레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개쩌는 것들을 보면 나도 이런 개쩌는 것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생각만 하고 실행에 안 옮길 수도 있었는데 또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해야죠. 그래서 마침 과제를 하기 싫었던 마음과 생일 카페를 은연중에 하고 싶었던 마음이 합쳐져가지고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생일 카페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마음을 되게 열심히 생일 카페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배운 것들을 좀 활용해보자는 마음도 있었어가지고 근데 정말 반응이 엄청났던 게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즐기는 것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즐기는 것 그리고 햇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되게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햇님을 실제로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아니면 나와 비슷한 햇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카페를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자체가 기뻤는지는 몰라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반응을 해줬고요. 덕분에 저는 굉장히 많은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실 이때부터 좀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햇님 생일 카페를 홍보할 목적으로 유튜브를 한 거였거든요. 영상도 만들어 선물하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볼 것 같아서. 근데 영상을 기획하기도 전에 이미 햇님이 제 생일 카페를 발견하고 홍보를 해주고 굉장히 재밌는 리액션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편집해서 올려도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된 거죠. 이거 덕분에 홍보가 많이 된 것 같고 햇님이 생각보다 이런 컨텐츠 나오면 되게 좋아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햇님은 약간 이런 생일 카페를 잘 모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에서 나온 날것의 재미가 이 오타쿠 햄구들을 빵 터트린 게 아닌가, 저격한 게 아닌가 약간 이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햄님이 그렇게 카페 홍보를 해주신 덕분에 많은 햄구들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슈퍼스타 하기 위해서 세계 카페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대기줄이 생기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이 생길 거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최대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약폼을 만들었고 저희는 리치폼으로 이것을 관리를 했거든요. 오로지 이 시간대에 예약된 사람만 들 수 있도록 조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쾌적하게 카페를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슈퍼스타 햇님. 아무리 저희가 노력을 했어도 햇님이 등장하시는 순간 이제 그 뒤로 많은 행구들이 이제 졸졸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랐거든요. 지금 이 자리를 비워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로케님과 현빈님과 상아님과 예은님과 개연주 분들한테도 다시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로케님과 상아님. 원래 햇님이 생일 카페에 한 번만 방문하려고 하셨대요. 근데 아니 팬들이 너를 위해서 지금 생일 카페 만들어줬는데 생일 카페가 이틀 열리면 넌 둘 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한 번 더 오신 거예요. 이번 친구들과 함께 해가지고 하여튼 저는 이렇게 무언가를 하기 싫을 때마다 딴짓을 굉장히 좀 크게 벌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버가 돼야만 하는 이유 두 번째, 편집 능력이 좋다. 영상 편집은 제가 정말 재미있어하고 잘하는 분야 중 하나예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알고 실력을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편집을 잘 다루게 된 것도 사실 햇님의 공이 좀 커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 영상 편집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햇님이 마침 리믹스 대회를 열어서였고
그 뒤에도 햇님이 약간 광고긴 하지만 어도비와 함께 프리미어 강의 영상을 만드셨거든요. 프리미어 강의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하는구나 깨닫고, 햇님은 유튜버니까 유튜버만이 알려줄 수 있는 진정한 꿀팁 같은 것들 다 모조리 쏙쏙 배우고 이걸 이제 활용했던 거죠.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팬님이 해주시는 강의 영상만 보고 이제 프리미어를 배웠는데, 프리미어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고 약간 이 기술 자체보다는 좀 편집하는 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근데 약간 프리미엄만 배우기엔 점점 뭔가 부족해짐을 느낀 거예요. 약간 나도 이제 TV 예능에서 보이는 좀 더 화려한 편집을 하고 싶다. 나도 이제 저런 거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꽁득하게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더 나은 영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게 생기니까 이제 이 프리미어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프터 이펙트를 배우기로 결심을 했죠.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책을 받아가지고 이제 혼자 독학을 시작했는데, 사실 애프터 이펙트로 만드는 영상은 조금 더 애니메이션에 가깝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의 원칙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해요. 근데 일단은 애니메이션의 원칙을 배우기 전에 저는 일단 기술부터 먼저 배웠고요. 대충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조금 더 발전되고 약간 좀 기초부터 다시 천천히 배우기 위해서 모션 그래픽 수업도 듣게 된 거죠. 왜냐면은 사실 책을 그냥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도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드는지만 알려주지, 그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기,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본기를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들었고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고, 제가 모자랐던 이런 모션 그래픽 기본기를 배우면서 이 유튜브용 영상 편집과 모션 그래픽 영상 편집은 완전 다르고, 여기는 좀 더 기획이 중요시 되는 분야라는 것을 똑같이, 그러니까 이 모션 그래픽 수업을 들으면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영상 콘텐츠를 기획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배웠고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영상에 이 퀄리티를 줄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제가 유튜버가 돼야 하는 이유 세 번째, 할 줄 아는 게 많다. 사실 제가 좀 취미보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건 다 배우면서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림도 배우고 비즈공예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재울서 보는 건 다 시도하면 할 줄 아는 게 많은데 애매하게 잘하는 그런 느낌. 먼저 좀 아무래도 조금은 할 줄 아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특출나게 잘하지 않은데 그 되게 애매한 것들. 이 영상이라는 것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공부하고 좀 느끼게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영상에 적용하면은 굉장히 영상이 풍성해지겠구나, 콘텐츠가 다양해지겠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할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사주도 있고 MBTI도 있고 별자리도 있고 약간 인문학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이것저것 배워서 적용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심리학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잡다하게 아는 지식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러한 것들이 약간 미디어를 볼 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 캐릭터를 이해하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그걸 좋아해요. 약간 이 미디어에서 이 캐릭터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캐릭터는 어떤 성향이며 어떤 성격이고 어떤 상태인지까지,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 거라는 추측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토론하고 상상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조합해서 저만이 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유튜버가 되어야 하는 이유 네 번째, 내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와 부합하다.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생각보다 돈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사람들은 돈보다 좀 더 넓은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다 하나씩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면 안정적이어야 돼요. 일단은 내가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삶,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런 것을 고민이 많았던 시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이 팟캐스트의 이름은 바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줄여서 아주사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아주사란 팟캐스트가 좀 더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 나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팟캐스트거든요. 근데 그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비하인드 영상을 통해서 따로 풀은 적이 있으세요. 그 영상에서 MC들이 말씀하시던 게 이런 거였어요. 나는 안정적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보장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정말 막 호텔에 가서도 일하고 기차 안에서도 일하고 이런 거는 싫고 그건 너무 불안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팟캐스트 MC들이 주로 말씀하시던 게 무엇이었냐 하면은 시간과 장소의 자유로우면서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하시던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이 MC들의 말을 듣자마자 약간 모든 퍼즐들이 하나로 딱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원했던 이런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약간 마음속으로 언덕 느끼고 있었는데 이것을 언어화하지 못했을 뿐 너무 자유로워서 불안정하기도 싫고 안정적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도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되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유튜버가 이러한 삶의 가치와 굉장히 부합하는 직업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고 내가 왜 유튜브를 하고 싶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였고 좀 더 그런 생각을 단단히 뿌리내준 그런 귀한 팟캐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유튜버가 돼야 하는 이유 5번째, 콘텐츠 만드는 게 재밌어요. 의외였던 게 저는 제 영상을 생각보다 기다리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처음 느꼈거든요. 언제 그런 감정을 느꼈냐 하면은 지난 9월 때 제가 몰아보기 영상을 올렸잖아요. 약간 제가 지금까지 편집했던 좀 짧은 영상들과 긴 영상들 그거를 추석 기념으로 해서 올렸거든요. 영상이 조금 그 지난 영상과 좀 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올리자마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면서 이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이제 달려와서 보기 시작했다면서 그러한 댓글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프사 고구마 방구였잖아요. 누가 봐도 이제 고구마 방구를 낀다면서 그거를 굉장히 재밌게 댓글을 써주시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감사하기도 했고 사실 되게 생각 없이 지은 이름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많은 걸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 캐릭터를 그대로 이제 갖고 가야겠다.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캐릭터가 심어졌고 이것도 굉장히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원래 이런 버추얼로 시작을 한 게 사람들에게 너무 거부감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뭐냐면 갑자기 사람이 등장하면 놀라잖아요. 그것도 햇님이 아니고 제가 등장하면은. 그래서 약간 괴리감을 줄이고 싶었고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저의 얘기를 했잖아요. 햇님 얘기를 살짝 했지만은 바로 제가 나오면 조금 사람들이 좀 어색해 할 것 같아서 약간 이 친근한 캐릭터의 고구마 방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거부감을 주고 이제 좀 천천히 나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채널 개편을 하면서 사실 이 채널이 좀 많이 개편이 됐잖아요. 넓게 보면 엄청나게 큰 개편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기존에 올리던 영상과는 좀 방향성이 달라질 때 될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없애고 싶었어요. 이 김에 제가 앞으로 업로드할 콘텐츠 유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어떠한 콘텐츠를 업로드할 계획이냐면 먼저 첫 번째는 미디어 리뷰와 캐릭터 분석 및 커플 궁합. 먼저 첫 번째는 일단 큰 줄기는 똑같아요. 다만 이제 주체가 햄님이 아니라 제가 되는 것일 뿐. 이제 햄님이 루키님과 계속 두말하면 잔소리 팟캐스트 하시잖아요. 이제 거기서도 이제 미디어 리뷰를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제가 미디어 리뷰를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햄님이 좋아하는 미디어와 제가 좋아하는 미디어도 다르고 햄님 스타일대로 미디어 리뷰를 한다면 전 제 스타일대로 또 리뷰를 하고 싶어서 미디어 리뷰라는 큰 틀은 동일하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미디어를 보면서
둘이 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커플의 궁합은 어떤지, 이 커플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는 어떤지 분석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내 취향의 궁합이면 더욱더 몰입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것은 아마 사주를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고 갈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사주의 18글자 안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배우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천년기엔 어땠고, 내 유년기엔 어땠고, 미래는 어떨 것이며, 내 성격과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까지 모두 얘기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를 이 사주가 얘기해주기 때문에 약간 미드에서 보여지지 않았지만 왠지 얘는 이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했을 것이다. 추측하면서 좀 더 이 캐릭터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캐릭터의 성격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이 캐릭터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캐릭터가 왜 이러는지 이해를 한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비슷한 사람들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면 좀 세상을 보는 이렇게 해상도가 높아져서 세상을 넓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석하고 리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2차 창작을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사실 이미 들었죠? 햄님 영상만 그냥 보고 재밌다 하면 되는데 굳이 햄님 50만 명이라는 이유로 합작도 열고 게임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재밌으니까. 그리고 영감을 줬으니까. 그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약간 제가 스트레스를 좀 예술로 풀어내는 성격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저 때 이렇게까지 큰 프로젝트를 했던 이유가 다 스트레스 많아서였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그냥 풀지 않고 예술로서 표현을 하고 좀 더 아름답게 콘텐츠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렇게 스트레스 예술을 풀어내면은 저한테도 물론 좋지만 근데 향유할 수 있는 예술이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진짜 하고 싶으니까 제가 어떤 창작을 할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미디어마다 달라져서 근데 제가 되게 잘하는 건 많은데 잘하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이 작품을 봐주지 않아요. 제 예술을 봐주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스토리가 들어가고 예술이 들어가고 재미가 들어가고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에서 창작을 하고 싶다 느껴지는 게 이 미디어를 통해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디어를 보지 않으면 딱히 창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미디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저는 이제 예술을 하고 싶은 영감을 발견하고 그것을 예술로 풀어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미디어 리뷰와 함께 여행 브이로그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당장 할 것은 아니고요. 약간 돈이 들기 때문에 정차 타이밍을 봐서 이제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한번 조금씩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존은 미디어 리뷰고요. 사실 미디어를 보다 보면은 창작 욕구도 들지만은 여행 욕구도 들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있는 이곳에 가서 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다. 저는 이런 욕구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막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러한 장소나 로케이션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화면에 이 장소가 담겼을 때 굉장히 아름다워서 나도 거기로 가고 싶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저는 땀이 아름다운 영화인데 그 영화 저는 세팅상이 아니라 자연에서 찍은 영화나 드라마인데 특히나 화면에서 나오는 색감이나 색조가 너무 아름다울 경우에 약간 그런 욕구가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러한 디자인이 잘 돼 있고 공간 디자인이 잘 돼 있고 건물이 너무 아름다우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미디어를 좀 많이 받는 사람이라서 의외로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 중에는 은근 미디어가 영향을 주는 것들이 꽤 있어요. 저만 행복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면서도 행복하고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제 채널 영상을 밥을 드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편한 점이 없게 밥맛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최대한 밥맛을 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가 계속 올라올 것이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영업하고 싶으신 미디어가 있다면은 언제든지 추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약간 댓글에다가 적어주세요. 제가 영업하는 걸 좋아하는 만큼 영업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부담 없이 저에게 영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